여러분,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? 뭐 사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코드의 가독성, 그리고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 등등등이 있는데 코딩을 할 때, 제 말을 잘 들으세요.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제가 지금 코딩을 얘기했어요. 이게 코딩이 있고, 코딩이 있고, 프로그래밍이 있고, 개발이 있는데요. 이 코딩이 제일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.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적고 결과 확인해보고 시키는 대로 코드를 적고 결과 확인해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이제 주가 돼서 뭔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거고, 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요구사항도 만들어보고 전체적인 설계도 하고 좀 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코딩이 이제 가장 기초에 해당이 되는데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문이랑 반복문이 제일 중요해요. 왜냐면 결국 모든 코드, 모든 소프트웨어, 모든 프로그램은 조건문이나 반복문으로 돌아갑니다. 고객이 입장했습니다. 그 고객이 미성년자인가요? 그렇다면 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. 고객이 입장했습니다. 고객이 미성년자인가요? 아닙니다. 그러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뭐 500원짜리 사탕을 사고 싶은데 내가 5,000원을 넣었어요. 그 500원짜리가 몇 개 나와야 돼요? 10개 아니에요? 어? 네, 뭐라고요? 그 얘기가 아니고 500원짜리 사탕이 하나 있는데 내가 5,000원을 냈어요. 그럼 10개 먹을 수 있잖아요. 예, 그럼 이제 그 자판기에서 10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맞죠?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반복적으로.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뭐 헬스장을 이용한다. 음, 내가 오늘도 이용하고 내일도 이용하고 매일매일 이용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이용을 해요. 헬스장을 계속 이용하다가 만기일이 딱 됐어요. 조건만 딱 걸어야 되죠. 이 회원이 만기일인가? 그러면은 이제 그만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. 아니면 뭐 회원권 연장하든지.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조건문 아닌 반복문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했던 요 비트, 논리, 특히 이 and, o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조건문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이 조건, 이 논리는요, 반복문에서도 쓰이거든요. 그게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좀 와닿지 않더라도 조건문이랑 반복문을 작성해 보면은 좀 와닿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좀 흡수가 될 겁니다. 자, 이제 문제도 다 풀었으니까 프로젝트 새로 만들게요. 자,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솔루션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 갑니다. 빈 프로젝트 더블 클릭하시고 헬로 C PRO J 02 언더바 뭐 01 하셔도 되고 02 하셔도 되고 만들기 누르시고 자, 저를 따라하세요. 이 프로젝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시고 글자가 진하게 나와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서 음, 아직은 아니군. 자, 일단 소스를 하나 만듭시다.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추가해서 새 항목. 그래서 뭐 헬로 C 01 자, 헬로 C 01 만들고 이제 됐다. 자, 우선 소스를 하나 만드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가서 CC 뿔뿔 가서 SDL 검사 끄세요. 그래야 이제 그 스캔F 쓸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작성하는 거 똑같이 작성하시고요. 그래서 이제 조건문이랑 반복문이 코딩 기초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코딩 테스트의 당락을 결정하게 돼요.
조건문이랑 반복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, 혹은 느리게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. 우리는 그 중에서도 조건문을 할 거예요. 즉 우리가 여태까지 작성했던 코드는요, 입력값이 뭔가 잘못돼도 그냥 출력을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123초는 2분 3초지만 3600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60분, 뭐 0초 이거인데 사실 60분은 1시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3600 이상인 경우에는 뭐 당신의 입력값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뭔가 이제 지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, 우리 여태까지 했던 코드는.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사용자가 작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분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. 잘못됐다, 잘했다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조건문은요, 크게 크게 사망연산자, 그 다음에 if은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어요. 참고로 파이썬은 if문만 있고요. 제가 알기로는 고 언어에서도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하여튼 파이썬은 if문만 있고 고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사실 이 if문만으로 다 됩니다. 조건문은 세 가지 종류나 있지만 if문으로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. 그러나 저는 사망연산자부터 알려드릴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 이게 많이 쓰이긴 하는데 사망연산자도 나 말고 다른 누군가는 씁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딩을 배우고 나서 실무에 투입됐을 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if문이랑 스위치문은 잘 썼는데 사망연산자가 좀 어렵더라고요. 원래 취지는 사망연산자가 더 쉬운 게 원래 취지긴 한데 if문이랑 스위치문에도 익숙해지다 보니 이 사망연산자가 눈에 안 익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사망연산자부터 가르쳐 드려요. 왜냐면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를 먼저 배우니까 사망연산자를 한 3번 설명 들어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부터 설명할 겁니다. 그래서 삼항이라는 거는 삼항 연산자는 3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연산자예요. 여기서 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대인문이나 대인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코드예요. 대인문이라기보다는 조건문이죠. 조건문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코드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. int 넘버 10 그래서 캐릭터 C는 이 넘버 값이 만약에 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플러스이고 뭐 그렇지 않다.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다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넘버 값을 뭐 마이너스 10으로 하고 다시 똑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다릅니다. C는 %C. 그래서 이 사망연산자 같은 경우는 엑셀의 조건문이랑 좀 유사합니다. 뭐 엑셀에서
if문이나 이런 함수를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. 사망연산자는 엑셀의 if문이랑 구조가 유사해요.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넘버 값이 10을 넘으면은 플러스 값을 C에다가 대입을 하고요.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를 대입을 합니다. 똑같이 돼요, 이제 이 코드도.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넘버가 0보다 크니? 그렇다면은 넘버는 양수. 그렇지 않아? 그러면은 음수.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우리는 삼항 연산자라 불러요. 삼항. 그래서 요 물음표랑 이 콜론, 얘를 콜론이라고 읽는데요. 콜론. 여기 요 조건이 참이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요.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 콜론 뒤에 있는 걸 실행합니다. 마찬가지예요. 조건이 참이다? 그러면은 넘버는 양수라는 말을 실행을 하고요.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에는 음수라는 메시지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.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. 뭐 여기에 이제 뭐 값이 이제 뭐 음수냐, 양수냐, 뭐 짝수냐, 홀수냐, 10보다 크냐, 100보다 크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망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, 우리가.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망연산자는 중첩도 됩니다. 그러니까 뭐 0보다 크냐, 지금 여기서 이제 yes, or no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 0보다 크냐 작냐 말고 0이랑 같냐 여부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사망연산자가 중첩이 될 수 있어요. 괄호를 이용해서. 뭐 괄호 등을 이용해서 중첩도 돼요. 자, 그러면 일단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손 들어 주시고요. 이제 안 되는 사람들 다 되게끔 확인하고 나서 문제를 좀 낼게요.